클리닉을 10회권을 끊어서 다녔어요. 당연히 나이 들죠, 얼굴이. 뭐 있을 때 지켜야지 빠지기 시작할 때 방법을 찾으면 늑대요. 유난이다, 유난. 밤마다 제가 하는 제 머리숱을 지키기 위한 저의 작은 노력, 이거를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과 공유하려고요. 안녕하세요, 끼누 여러분. 끼누? 저도 아직은 낯설지만 제 입에도 빨리 올라와야 되고 여러분께서도 익숙해졌으면 좋겠어요. 구독자 중에 한 분이 끼누 어떠냐는 의견을 보내주셨어요. 찾아봤더니 끼누가 우리는 누구? 그런 뜻이래요. 물론 끼쏨누인데 그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끼누, 끼누. 우리가 나는 누구지? 이걸 찾아가는 길이잖아요. 사실 우리 인생이. 그 여정이 지금 우리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좋다 하고 제작진이 회의를 거쳐서 끼누 로 하기로 했어요. 주변에서 제일 부러워 하는 말을 듣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머리숱. 아니 그 젊디 젊은 제작진도 제가 머리숱이 부러워요? 티가 많이 납니다. 머리숱. 제가? 밤마다 하는 저의 루틴을 끼누님들과 함께 공유해 보려고 해요. 제가 머리숱이 많은 건 일단 태어나서겠죠? 그런데 타고 태어나도 나이가 들면 빠지기 마련이고 인간이 어느 순간에 훅 빠진대요.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뭐 출산 후에 많이 빠졌다. 혹은 갱년기에 많이 빠졌다. 혹은 어떤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가 훅 빠졌다. 이런 분들 계신데 있을 때 지켜야 된다. 그래서 탈모 클리닉을 10회권을 끊어서 다녔어요. 피부가 있지도 않은데. 그런데 그 머리가 가늘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당연히 나이 들죠, 얼굴이. 뭐 피부도 탄력을 잃고 뭐 주름도 생기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관찰을 하니까 70 넘고 80에 가까우셔도 아직도 역시 이렇게 스타일리시하고 근사하고 이런 분들을 보면 피부가 아니고 머리숱이더라고요. 머리숱이 많으면 이게 원하는 대로 뭐 기를 수도 있고 단발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묶어도 탐스럽고 일단 머리는 숱을 지켜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의사들이 하는 말이 있을 때 지켜야지 빠지기 시작할 때 방법을 찾으면 늑대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하라는 거를 여러 가지 따라해 봤어요. 제가 첫 번째 그 의사한테 뭘 물어봤냐면 제가 요즘에 검은 콩을 정말 열심히 먹어요. 검은 콩 두유를 만들어서 매일 집에서 만들어 먹어요. 효과 있을까요? 의사가 0.1초도 안 걸리고 NO. 그래서 이렇게 먹는 약이나 영양제나 뭐 이런 거는 연구진에 따라서 달라요. 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여러 가지를 따라 해보기도 하고 이거 좋다니까 일단 하면 좋겠지. 검증은 안 됐으나 우리 다 그런 심정이잖아요. 밤마다 제가 하는 제 머리숱을 지키기 위한 저의 작은 노력, 이거를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과 공유하려고요. 일단 저는 50대 이전에는요 항상 아침에 머리 감았어요. 항상 아침에 샤워하고 저녁에는 간단한 샤워만 하고 머리는 안 감았거든요. 그랬는데 요즘엔 바꿨어요. 첫 번째, 머리는 밤에 감아야 된다. 자기 전에. 반드시 말리고 자야 된다. 사실 밤에 머리 감고 말려 이러면은 많은 분들이 그걸 어느 세월에 해. 밤에 들어가서 자기도 힘든데 너무 피곤한데. 저도 그렇죠. 어떨 때 늦게 들어오면은 이 머리를 감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말리는 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어떻게 감지 이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저 웬만하면 저녁 약속 안 한다고. 11시 정도는 자려고 노력을 하고 전화기나 뭐 이런 것도 모두 방해 금지 모드로 바꾸고 저녁 약속하고 집에 들어와서 한 10시 되면요. 그때부터 머리 말리고 자면 12시에 자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일찍 들어와서 들어오자마자 머리 감고 말리고 완전히 말리고서 자요. 그래서 저의 원칙, 반드시 밤에 머리를 감는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능한 찬물로 한다. 피부도 그렇고 두피도 그렇고 온도 차를 너무 크게 하는 건 좋지 않대요. 많은 경우에 모공을 줄인다고 따뜻한 물로 하다가 마무리는 찬물 이렇게 하는 방법을 쓰는 분도 계시다고 하는데 그게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래요. 피부과 전문의들이.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두피도 마찬가지겠지 해서 미지근한 물로 충분히 적셔서 이 노폐물이 이렇게 잘 제거될 수 있도록 마무리는 찬물로 해요. 그게 저의 샴푸 루틴이에요. 머리 감을 때 보면 두 가지 방법이 있으신 것 같아요. 뒤집어서 감는다는 분들도 계시고 서서 한다는 분도 계신데 대부분 남자들은 머리가 짧으니까 서서 하는데 여성들은 머리가 기니까 이렇게 뒤집어서 하고 또 많은 경우에는 샤워도 안 하고 머리만 감는 분도 계시죠.
그러면은 이렇게 뒤집어서 하시더라고요. 저도 옛날엔 뒤집어서 했어요. 그래야 두피가 깨끗이 씻어지는 것 같아서. 그런데 제가 피부 트러블을 겪었었잖아요. 그래서 얼굴에 샴푸가 닿는 게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서서 하는 거로 바꿨어요. 근데 밤에 머리를 감고 자잖아요. 아침에 운동을 갔다 오면 그럼 아침에도 또 감아요. 아주 지성인 경우에는 피부과 의사들이 말하는데 2번 감으래요. 아침 저녁으로. 아주 지성인 경우에는. 그런데 건성인 경우에는 2번은 좋지 않대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운동을 했을 경우에는 물로만 해요. 뭔가 땀하고 피지를 녹여줘야 될 것 같아서 그때는 미지근한 물로 이렇게 두피를 약간 마사지하면서 헹궈내요. 저는 그 두피 마사지하고 두피 클리닉 이런 데도 다녀봤고 피부과도 다녀보고 그랬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아무래도 피부과 전문의가 나을 것 같아서 요즘엔 두피에 대한 질문이 있거나 두피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싶으면 피부과 전문의인 두피 전문가한테 가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머릿결이 건조해지니까 여기 끝에 에센스 바르잖아요. 뭐 바르세요? 저도 에센스 좋다는 거 여러 가지 놓고 했는데 그게 다 오일 성분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머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얼굴에 닿잖아요. 제가 피부 트러블 겪었을 때 헤어 에센스 같은 거 그런 게 좋지 않은 것 같아서 다 끊었어요. 다 없애고 어떻게 하냐면 그건 저만의 방법이에요. 얼굴에 바르는 로션 있죠? 그 중에서 이렇게 지성이고 크림 타입 말고 맑은 로션 타입 그거를 손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발라요. 뭐 얼굴에 어차피 바르는 로션이니까 뭐 머리가 얼굴에 닿아도 상관없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이 건조한 게 없어져요. 선생님 쓰시는 샴푸는 어떤 거? 아, 샴푸는 그 제가 검색하다 눈이 빠질 지경이라서 저는 그 검색 소믈리에가 있으면 좋겠어요. 저 대신 검색하고 제가 그거 할까 싶어요. 저 대신 검색하고 나는 이러이러한 타입이야. 뭐가 제일 좋아? 이렇게 골라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검색을 열심히 하고 샴푸를 많이 넣는데 일단 저의 기본은 몸에 닿는 세제는 한 가지만 쓰면 좋지 않대요. 그래서 저는 2~3가지를 넣고 쓰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좋다는 거 2~3가지를 넣고 거기에 메인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제가 그 다녔던 피부과 전문의인 그 의사분이 추천하신 샴푸를 써요. 일주일에 4번은 그 샴푸를 쓰고 2번 정도는 다른 샴푸를 써요. 섞어서 써요. 그리고 저는 머리 감고 난 다음에 반드시 제 머리가 얼마나 빠졌는지를 확인해요. 그거 어려워요? 아니요. 보통 너무 많이 빠져서 셀 수가 없지 않나요? 너무 무섭게 확인하지 않고요. 그만 세보는 거 아니에요. 제가 뭐 편집증은 아니잖아요. 세보는 건 아니고 이렇게 보면 알아요. 대충. 오늘 많이 빠졌다 싶으면 관찰해봐요. 내가 오늘 왜 많이 빠졌지? 하면 그날은 대부분 제가 머리를 묶은 날이에요. 너무 더워서 머리 이렇게 묶고 다니잖아요. 그 머리 견인성 탈모 아시죠? 머리를 잡아당기면 머리가 이렇게 여기가 당기잖아요. 그 견인성 탈모도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그거는 체크해서 제 생활 습관에 잘못된 게 있으면 고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거저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노력을 좀 하면 확실히 덜 빠지고 그걸 평생 한 건 절대 아니고요. 나도 머리숱이 빠질 수가 있구나. 준다. 얇아진다. 이게 느껴진 순간이 50대 넘어서였거든요. 그때부터 좀 열심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앞으로 살 날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데 50년 살지 100년 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키기로 했어요. 같이 저랑 한번 지켜보시고요. 여러분이 쓰시는 제품 중에 이거 정말 좋다. 이 샴푸 정말 좋다. 저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댓글로. 그럼 저도 참고할게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하는 거. 자기 전에 꼭 하는 루틴이니까 제가 세수하는 시간만큼 오래 걸리는 게 바로 이를 닦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이 닦을 때 얼마나 걸려요? 3분 안쪽? 저는 좀 오래 걸리는 편이에요. 제가 꼭 쓰는 게 이것도 이제 제 대학 동창 중에 친한 친구 중에 치과 의사가 있는데 반드시 하라고 저한테 얘기해서 제가 30대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치과에 자주 안 가도 되는 편이고 제가 스케일링을 하러 가잖아요. 그럼 모두 저한테 칭찬하세요. 치석이 없다고. 어떻게 이렇게 관리됐냐고. 전 그 비결이 이건 것 같아요. 저는 워터픽을 꼭 써요. 워터픽은 아시겠지만 물줄기로 치간 제거하는 거. 그 어떤 거보다 저는 강력히 추천하고 잇몸 건강에 굉장히 좋다고 그러고 제 주변 지인들한테 저는 이걸 쓴다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걸 쓰고서 잇몸 질환이 줄었다고 말씀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좀 미진한 거가 있으면 치실. 치실을 쓰는데 여러분도 치실 쓰면 아시겠지만 저 깊은 쪽엔 치실이 각도가 안 맞는 것이 있어요. 또 이게 오른손잡이면 오른쪽은 편한데 왼쪽은 잘 안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 그거는 이거를 써요. 플로스픽. 여행 갈 때도 휴대하기가 참 편해요. 치실보다 더 간단하고
그래서 이것도 자주 써요. 각도가 잘 돼 있어서 아주 손쉽게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쓰는 게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시죠? 아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치간 칫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기 철사가 있고 솔이 양옆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게 치간 칫솔이라는 건데 이게 굵기가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아주 가는 것서부터 좀 두꺼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전 자주 쓰진 않고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이것도 치과 의사들이 추천하는 분들이 많아요. 칫솔을요, 제가 정말 칫솔 유목민이에요. 저는 칫솔이 좋다는 거가 있으면 다 사서 써봐요. 근데 사람마다 이게 취향이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좀 뻣뻣하고 이렇게 딱딱한 걸 좋아하시는데 저는 부드러운 걸 쓰는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다 앞에 워터픽이랑 얘들이 했거든요. 그래서 전 이거는 표면과 잇몸을 마사지하는 용도로 쓰죠. 사실은 칫솔을 그렇게 써야 된대요. 막 이거를 뭐 분노의 칫솔 영화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잇몸 다 상하고 이와 이 사이가 뜨고. 하나 쓰세요, 칫솔? 칫솔 어금니 칫솔 따로 써. 유난이다. 어금니를 따로 닦아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이게 저 끝에 어금니에 닿아요? 안 닿아요. 과도하게 끝에 어금니를 닦으려고 애쓰다 보면은 그 주변의 잇몸을 이렇게 자꾸 치게 돼서 아파요. 먼저 이거를 칫솔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어금니. 이거를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저걸 다 어떻게 귀찮아 보이시잖아요. 근데 했더니 좋으니까 귀찮은 걸 참는 거예요. 네. 그리고 치과 가면 바로 확인이 되니까. 치과 가면 관리를 잘했다라고 하니까 이 방법이 좋구나 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양치를 다 했잖아요. 그럼 이제 자야 되잖아요. 숙면이 너무 중요해요. 목이 너무 아파서요. 베개 찾아 산만리 했거든요. 이렇게 된 라텍스 베개도 사보고 사이즈별로 샀어요. 그래서 저는 제 베개는 이거예요. 소원을 들고. 제가 정말 베개 맞추는 집도 있어요. 가서 누워보고 베개 내가 이렇게 똑바로 누웠을 때 여기가 뜨는 거. 이 뜨는 거를 잘 막아주는 게 중요한데 이 뜨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실 베개가 사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타월을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2번 접어요. 그래서 이렇게 3개를 포개요. 이렇게 하고 자요. 오늘은 여기가 좀 아파. 그러면 위에 마지막 거를 2번 접어요. 그래서 이렇게 놔요. 제가 해봤더니 저는 이게 맞더라고요. 근데 타월이 좋은 게 뭐냐면 본인이 누워보고 편한 거를 조정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2번 접었는데 이렇게 2번 접어서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이게 높이가 안 맞아 그러면 3번 접으세요. 이렇게 목의 긴장이 다 풀린다 하는 정도로 눕는 게 좋대요. 두피에도 좋아요. 베개니 얼마나 자주 빠세요? 저는 베개를 쓰고 타월을 매일 빨아요. 그러면 얼굴에 닿아도 상관이 없고 보면 두피 건강에도 좋고 피부 건강에도 좋고 제 목 건강에도 좋아서 저는 타월을 써봤더니 정말 편해요. 그래서 타월에 정착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허리 베개도 쓰세요? 내가 자는 게 너무 복잡하게 느껴지겠다. 근데 이 모든 게 설명을 하면 긴데 이게 습관이 되면 너무 간단해요. 허리 베개도 마찬가지로 타월을 2장 혹은 석 장 받쳐놓고 자요. 우리 인간의 몸은요. 자는 동안 치유돼야 된대요. 이렇게 하고 잘 준비가 다 됐잖아요. 그러면 저는 자기 전에 한 30분 전에 마그네슘 하나를 먹어요. 마그네슘. 이건 뭐 마그네슘은 나오는 브랜드가 많잖아요. 마그네슘은 밤에 자기 전에 먹으면 숙면에 도움이 된대요. 전 자기 전에 눈이 건조하면 숙면이 안 되더라고요. 자기 전에 인공 눈물 한 방울 떨어뜨리고 저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제가 매일 밤 제가 하는 루틴을 여러분과 공유했고요. 다음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